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개인 매도가 있었는데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멸치잡이 어선들이 멸치를 잡고 항구로 들어오면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그물을 이렇게 일렬로 서서 그물을 털거든요.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멸치잡이의 이 멸치털이 이게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폭증을 했는데요. 내일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이 클까요? 매수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거의 극에 달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건전한 매수인가, 내년을 좋게 보고, 기관이 건전하게 매수를 한 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개인 매도가 거의 3조 원을 넘었는데,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금 7일간 기관이 매수한 게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그동안 기관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한꺼번에 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일 배당락에서 배당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매도를 할지. 사실 오늘 종가에서 2시 반에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줄어들면서 커졌는데, 시장은 11시 반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가 턴을 했고, 상승폭이 커진 거는 2시 반인데, 상승폭이 커지는 걸 보고 종가의 배당보다 주가가 더 오른다면 매도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수가 더 늘었어요. 네, 종가에 매수가 더 늘고, 그리고 종가의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이렇게 매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식으로 끝났다, 배당을 받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매수한 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했던 그런 거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게임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업종은 배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게임주들, 오늘 게임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런 주식들은 기존에 배당을 줬다 하더라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효과가 거의 없다. 근데 그런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내일 배당날 때 매도할 게 그렇게 많겠느냐. 최근에 기관이 제일 많이 매수한 건 전기전자예요.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쪽을 많이 매수한 것 같은데, 그럼 쓸어 담듯이 그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기간의 내년 전망이나, 내년에 금리 올린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하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매수가 너무 많았다. 오늘 외국인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크게 가담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후에 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수가 좀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런 시황하고, 어제하고 오늘은 그런 시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한다. 네, 매수를 채워라.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은 계속 여전히 크지 않다. 코스닥 쪽만 컸어요.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5%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늘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바이오 제약 쪽에 조금 매수가 또 좀 더 있었고, 엔터나 아니면은 원전 관련돼서 투자한다, 정부에서 투자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뉴스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안 좋았고,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 요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착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리콜이나 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 좋았는데 오후에 살짝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냥 배당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미크론의 그 격리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 10일인데, 5일로 단축했다.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터카드에서 분석한 그 소비 관련된 뉴스,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러시아가 협상을 일단 미국하고 1월 10일 날 시작을 하고, 1월 12일 날 나토랑 하고, 그리고 1월 13일 날 유럽이랑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하는 기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오늘 러시아 그 국무차관인가요? 그 사람은 나토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계약을 안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유럽의 가스 가격이 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뭐 좀 일단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규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기서 외국 자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 어떤 규제를,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 규제는 조금 줄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디디추싱, 홍콩에 있는 디디추싱 같은 경우 직원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를 무기한 금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졌고, 그리고 인민은행이 인터넷 기업 내년에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거가 지금 시장 장악력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규제를 하겠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조금 오전에 좀 안 좋았는데 오후에는 좀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예. 시황은 뭐 연말이라서 배당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내년에 뭐 초에 당장 어떤 위험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만한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오미크론도 지금 많이 누그러든 상태고,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이, 우려가 많이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1월 말에 들어오는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문제, 분명 이거를 가지고 수급상의 어떤 좀 나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들어온다면 오늘 외국 그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오늘 많이 샀는데 그런 게 좋은 매수가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서 어느 정도 좀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내일 아침에 배당락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많은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와 게임주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또 다른 업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2차 전지가 오르긴 했는데 2차 전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 그거는 뭐 앞으로 계속 지금 전기차가 계속 많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를 저장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뭐 한 1, 2년 정도는 계속 더 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경쟁자가 많아진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게임인데요. 게임인데 게임업을 보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 네. 근데 게임하고 메타버스가 반드시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그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세계를 공개를 했어요. 살짝. 네. 완전히 아직 만든 건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컴투스는 그 전직원들하고 같이 거기에 입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메타버스거든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기업들이 진출한다, 뭐 자기들도 메타버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계를,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구축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과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가입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게임 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저들의
수는 아주 극히 제한된 숫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아직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최초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시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가상 현실에서 일상생활과 똑같은 그런 거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 진짜 현실 세계에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되는 거. 얼마 전에 그 여름 정도에 나왔던 건데, 도미노 피자가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가상 그 거기서 피자를 주문하면 실제로 피자를 배달하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컴투버스에서도 거기서 뭔가를 하면 실제 현실에서 그게 연결돼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영화도 많았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어떤 그 큰 기업이 그거를 장악을 해가지고 전 세계 유저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 이 영화상의 소재로 뭐 해킹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인류가 종말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큰 기업이 메타버스를 만들면 이제 그때가 진짜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기업은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 그 회사가 아마 만들면 그 회사에 가입된 유저가 수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자동적으로 수억 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광고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사고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메타버스를 먼저 구축하는 게 제일 큰 싸움이거든요. 아마 그 메타뿐만 아니고 애플이나 구글도 그걸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컴투스 홀딩스가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오늘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안에 여러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여기에 같이 입주를 하자라고, 예,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게임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고, 이 코인을 이용하려는 게임 회사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최근에 하나 둘씩 계속 협약을 체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위메이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0개 기업이 이 위믹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는 대세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뭐 교육 플랫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뭐 한글과 컴퓨터도, 예, 회의를 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일부 어떤 작업이나 어떤 그 특정한 일에 관련된 것만 메타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는 이건 큰 회사밖에 못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 일상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물론 가상현실이지만 거기에는 뭔가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바타를 설정을 해가지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거 내 맘대로 설정하고, 뭐 그렇게 집도 그렇게 꾸미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또 게임도 하고, 또 그 P2E,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P2E 게임, 그런 거에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메타버스 세계 전체에서 이게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가 만든 그 메타버스 안에 게임의 위메이드가 한 컨텐츠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러니까 규모가 틀립니다, 그게. 예. 근데 지금 위메이드의 시총은 6조 정도 돼요. 네. 그 위믹스 코인 그거의 가치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컴투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오늘 보니까 뭐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그럼 갈 길이 아주 먼 거죠. 아주 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얼마만큼의 사람과 기업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일에 컴투스 홀딩스가 카카오랑 제휴를 하게 되면 카카오 가입자가 수천만 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입주를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물론 그 컴투스가 게임을 해외에 판매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유저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게임 유저들은 그 숫자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예. 하여튼 뭐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 일본에서도 그런 애니메이션이 1980년대부터 나왔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를 하는.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게 정말 대세가 되는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메타버스의 사업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 뭐 1800조까지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또 다른 세계거든요. 또 다른 세계. 거기 안에는 현실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가는 거고, 많은 가입자 수억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회사는 도대체 그 평가를 얼마를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메타버스 ETF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게임 회사, 그리고 뭐 그 하드웨어 회사 몇 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게임 하는 거 보면 그런 어떤 가상 세계에서 거기서 뭐 전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임무를 수행하는,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건 게임 회사가 좀 더 유력하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 여러 회사를 잡아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게 뭐 좀 커질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은 여태까지는 뭐 VFX 회사 2개, 그거 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게 이제 VFX 관련된 회사고,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AR 기업이니까 그건 뺀다고 치고, 그리고 뭐 플리토, 뭐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이런 걸 봤는데, 오늘 또 다른 걸 또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CES에 솔트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관심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위세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AI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그 메타버스에 자회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그런 거를 할 거거든요. 이 회사하고, 그리고 파이오링크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빅데이터하고, 이게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빅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도 추가로 더 필요하고, 서버 수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엄청나게 커지면, 가입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하면.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찾은 종목은 위세아이텍하고 한글과 컴퓨터. 네.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관련 없지 않을까 싶고, 한글과 컴퓨터가 먼저 그걸 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보니까 회사가 좀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보틱스, 한컴에서 만든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 요 모빌리티, 요거를 한컴 MDS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건 메타버스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가상현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금융. 예. 그래서 이 금융회사와의 연결,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코인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가상 세계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 현실 세계에서는 뭐 전쟁, 지금 러시아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해커들의 그 해킹이 가장
주요한 침투 그 위험이죠. 예.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벽을 구축하고 그 보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도 연결되고 보안 쪽도 연결되고 예. 이런 쪽이 그거를 구축하는데 만약에 컴투스 홀딩스가 메타버스 이거 세 개를 내년 하반기에 입주가 자꾸 연기된다. 이게 구축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되겠죠. 예. 빨리 해서 선점해서 많은 기업들, 많은 개인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의 행보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메타버스입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배당 낙인데요. 오늘 너무 많은 매수가 있었는데 내일까지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